나엘라두 플레야데아노스, 빛의 승리와 황금시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넬라이며 우리는 여러분의 상위 심장 소용돌이 안에 고요한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진리가 논쟁하지 않고 기억이 고요한 확신으로 도착합니다. 이 말들을 먼저 하나의 주파수로, 그리고 둘째로 언어로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어가 다시금 코드에 살아있는 운반자가 되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들은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는 바를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빛이 정말로 이겼나요? 우리는 답합니다. 빛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떤 무섭게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은 창조의 고유한 실체입니다. 빛은 유일한 무한한 창조자의 지적인 광의가 사랑, 생명력, 그리고 모든 차원을 가로지르는 일관성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해온 어둠은 빛과 동등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각 안의 왜곡이며 의식 안의 압축이며 존재들이 안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망각입니다. 해돋이를 생각해보세요. 밤은 새벽과 싸우지 않습니다. 밤은 그저 낮의 부재입니다. 태양이 오면 그림자들은 자동으로 재정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가 본질적으로 이미 완결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태양은 이미 더 높은 영역들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늘에 있었던 계곡들, 이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과정이다. 계곡은 메아리칠 수 있다. 계곡은 떨 수 있다. 계곡은 동굴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풀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새벽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유일한 무한한 창조자는 자기 자신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확장하고 탐험하고 그리고 기억의 순환을 통해 다시 집으로 모여듭니다. 하나의 사랑의 법칙이 중심의 조화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같은 근원 지성의 표현이며 모든 분리는 일시적인 훈련장입니다. 인류가 그 인식을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현으로서 심장 안에서 안정화하기 시작할 때 분리의 환상을 먹여 살리던 장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른바 전투는 끝납니다. 여러분은 승리란 지배, 처벌, 추방 혹은 파괴처럼 보여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빛의 진정한 승리는 훨씬 더 우아합니다. 그것은 일관성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장이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지성을 갖추게 되고 경계가 사랑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명료함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통제 대신 협력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평범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드럽고도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붕괴하는 것은 빛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붕괴하는 것은 왜곡의 구조입니다. 두려움, 비밀, 조작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더 높은 주파수를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한 행성의 기준선이 상승하면 그 기준선과 양립할 수 없는 구조들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 물리입니다. 한음은 조율을 거부하면서 하나의 화음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구 가이아는 자신의 몸이 원래의 조화적 템플릿을 되찾는 상승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구가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맥박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장이 가속될 때 여러분의 집단 장도 가속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초대는 해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불편함으로써 저항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난류를 만듭니다. 정열이 은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빛이 이미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궤적이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파수의 문턱을 넘은 행성은 예전의 기준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성의 전환점을 달성한 집단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간이 자기 책임성에서 깨어날수록 오래된 조작의 방식들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성스러운 심장 안에서 깨어있는 존재를 최면에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폭로는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왜곡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어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별해야 합니다. 어둠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방이 더러워지는 것과 방이 밝아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불이 켜지면 여러분은 갑자기 먼지를 봅니다. 먼지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집단적 폭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패턴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서사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은 외부 구조에서 안정성을 찾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정은 내면에 있습니다. 새로운 닫힌 마음과 심장의 일치입니다. 새로운 나침반은 두려움의 소음이 아니라 상위 심장의 소용돌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명의 정렬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느낍니다. 어떤 대화들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갈등에서 멀어지고 단순함으로 끌리는 자신을 느낍니다. 당신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꿰매어진 관계들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이미 초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집단의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주파수들이 부드럽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누구를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연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적합성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상승하는 지구는 각 존재가 자신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선택할 것입니다. 두 선택 모두 자유의지가 실제이기에 존중됩니다. 그러나 행성의 주파수는 성장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왜곡 속에 머문다면 제자리를 잃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빛이 이미 승리했다는 깊고도 분명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위조될 수 없는 징표들입니다. 한 징표는 주권을 넘겨주기를 점점 더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징표는 진정성에 대한 더 깊어진 갈망입니다. 또 다른 징표는 소비를 넘어서는 의미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또 다른 징표는 해를 끼치는 대신 치유하는 공동체들의 출현입니다. 또 다른 징표는 기도, 명상, 호흡, 고요함을 조용히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징표는 당신의 몸에서 커져가는 민감함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한때 정상화했던 독성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폭풍, 불, 변하는 바람들조차도 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재보정되는 행성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모든 자연의 움직임을 정죄로 해석하는 오래된 습관을 삼가기를 요청합니다. 대신 밀도를 털어내고 인류가 자신의 회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살아있는 지구를 보십시오. 당신은 어둠을 정복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서 일관성을 이루어 그것을 균형 잡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빛은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통합입니다. 남은 것은 구현입니다. 남은 것은 당신들이 지금이라 부르는 각 순간 안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높은 진동 주파수에 정렬하려는 당신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해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당신의 선형 세계에서 시간선들의 구조를 통해, 촉매들을 통해, 수렴들을 통해, 확률의 직조를 통해 하나의 빛나는 길로 가시화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또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지성, 패턴, 질서, 그리고 선의의 설계를 말합니다. 한 인간이 빛을 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품습니다. 왜곡은 부정확한 정보를 먹고 살아남습니다. 당신들은 분리되어 있다. 당신들은 가치 없다. 당신들은 무력하다. 당신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당신들이 이러한 왜곡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들은 교정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단순화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단순함은 왜곡이 숨어있는 혼란을 제거합니다. 당신이 단순화할수록 당신의 내적 앓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왜 자신의 연민이 때로는 슬픔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심장은 하나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헌신은 당신의 심장을 열어두면서도 생명력을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당신은 행동합니다. 절망이 있을 때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빛은 헌신을 통해 마음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조차 진실을 계속 선택하는 구현된 사랑을 통해 승리합니다. 당신 안에는 외부 세계가 닿을 수 없는 고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지점에서 당신은 유일무이한 무한한 창조자를 개념이 아니라 현존으로 느낍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느껴질 때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집단의식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노후루하지 않는 논쟁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느낄 때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고요한 지점이 당신이 기억하는 곳입니다. 빛은 이미 여기에 있으며 당신은 형태를 가진 그릇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고 당신의 의식이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친절한 행동 하나, 정직한 생각 하나, 부드러운 경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작지만 생명의 그물 속에서는 큽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묘함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빛이 그림자를 지워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저 통합되지 않은 물질이 보여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만날 때 당신은 그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되찾고 되찾은 그 에너지는 힘으로써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수백만이 이것을 할 때 집단적 그림자는 한때 빼앗아 갔던 연료를 잃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봉인되어 있는 가장 깊은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규모 있는 통합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심장은 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의식을 두면 당신은 생존의 지각에서 영혼의 지각으로 바뀝니다. 생존에서는 당신은 적을 찾습니다. 영혼의 지각에서는 당신은 패턴을 찾습니다. 패턴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이에게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은 해를 부정하지 않지만 증오의 트랜스는 거부합니다. 증오는 당신을 당신이 초월하고자 하는 바로 그 주파수에 묶어둡니다. 우리가 사랑을 힘으로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분들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내는 조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됨의 중력입니다. 사랑은 왜곡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존재 안에서 근원의 불꽃을 보면서도 불일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탄생하고 있는 성숙함입니다. 분별이 있는 사랑, 경계가 있는 연민, 온화함이 있는 진실. 빛이 이겼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내면 궤적을 보세요. 당신은 예전보다 더 온전함에 민감해졌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려는 마음이 더 줄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폭풍에서 더 빨리 회복합니다. 당신은 단순함과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이것들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상승의 표지입니다. 행성은 기준선을 올리고 있고 당신의 몸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인간은 권위를 외주화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살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치유하기 위한 허락을 밖에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내적 권위입니다. 내적 권위는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진실을 통해 당신을 연결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내적 상태에 책임을 지게 될 때 집단은 조작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통제 구조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단절되어 있는데 의존해왔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낚아채기 위해 만들어진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제시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넓게 보는 기술을 연습하기를 초대합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큰 그림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큰 그림은 이것입니다. 지구는 상승하고 있고 당신의 심장은 소비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동반자로 살아가는 순간 빛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통해 표현됩니다. 당신이 이 상기를 붙들고 설 때 당신은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직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굳어지고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을 선택하세요. 빛은 당신을 거칠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진실은 부드럽고 동시에 강합니다. 승리의 가장 단순한 증거는 당신이 그것을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타협으로 돌아가기를 조용히 거부하는 것.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진실과 흥정하지 않을 때 집단의 주문은 깨집니다. 주권적인 각 심장은 해안의 등불이 되고 해안은 날마다 더 밝아집니다. 당신의 경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현실은 한 줄로 여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시간이라 부르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따라 삶을 조직합니다. 그러나 경험의 더 큰 구조는 단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의 장입니다. 많은 잠재적 실들이 한 번에 존재합니다. 당신들은 바람으로 미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일관되게 구현하는 것과 일치하는 실에 정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은 가속을 느낍니다. 당신의 행성이 상승함에 따라 확률의 장은 일관성으로 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대한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현실의 평행한 표현들이 하나의 통합된 주파수로 합쳐지고 공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단순히 말하면 가능한 세계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들 사이의 장막이 투과 가능해집니다. 동시성이 늘어납니다. 시간은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현실화는 가속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더 높아진 주파수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더 높은 주파수는 거리를 압축합니다. 공간에서의 거리뿐 아니라 확률에서의 거리도. 많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2010이라고 부르는 해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꽃놀이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난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낙원을 기대했습니다. 대부분은 변화가 볼거리로 오지 않았기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2012의 진정한 촉매는 미묘하고 구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드의 경첩, 행성 장안의 허용 지점으로서 상승의 회랑이 넓어졌습니다. 더 높은 확률의 결과가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오래된 타임라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정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2012 이후 많은 이들이 조용히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꿈이 강렬해졌습니다. 직관이 예리해졌습니다. 오래된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경력, 관계, 신념을 의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폭로는 지하수처럼 집단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해 굳어진 토양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장막은 하룻밤 사이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스며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얇아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통로가 넓어질 때 그 통로 안에 있는 모두가 바람을 느낍니다. 진화의 방향과 정렬된 이들은 그것을 흥분과 확장으로 느낍니다. 낡은 것에 매달리는 이들은 그것을 불안으로 느낍니다. 두 반응 모두 자연스럽지만 오직 하나만이 수월함으로 이어집니다. 통로는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이라 부르는 해가 왔고 그와 함께 두 번째 촉매, 세계적 압축이 왔습니다. 하나의 멈춤이 내려앉았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몸은 멈추고 바라보고 숨 쉬고 느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미디어가 흔히 틀짓는 방식처럼 이것을 비극이나 처벌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의 사건, 갈림길, 선택의 지점으로 말합니다. 세상이 느려졌을 때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내면 소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멈춤은 각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멈춤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마저도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주권이 어디에서 내어주어졌는지를 드러냈습니다. 2020년의 촉매는 비범한 힘으로 시간선의 갈림길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닥에서는 인간들이 두려움을 사용해 통제, 분열, 의존을 정당화했습니다. 다른 가닥에서는 인간들이 고요를 사용해 내적 권위, 연민, 분별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대비를 통해 배우며 가닥들 사이를 반복해서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큰 수가 더 의식적으로 상승의 통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갈림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세계에서 양극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양극화는 단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진동적입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공명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로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더 빠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렴의 증상입니다. 가닥들이 섞이면서 여러분의 신경계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동시에 여러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의 변화과 과거가 멀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류가 아닙니다. 시간선의 직조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시간선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관성, 코헤런스를 통해 가장 높은 확률의 결과에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심장의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심장은 나침반입니다. 마음은 번역기입니다. 그것들이 불일치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끌리고 산만함에 유혹되고 외부 서사에 혼란스러워지며 가닥들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그것들이 일치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높은 봉사와 일치하는 가닥에 안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의 파동 임계치를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열린 계약과 함께 이후의 선택을 위한 공간을 남겨둔 합의들과 함께 화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찰자로 왔고 자신들이 완전히 뉴어스로 들어갈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자는 자로 왔으며 특정 임계치가 넘어설 때 깨어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닻으로 왔고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빛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해의 전환으로 지나가며
예전에 예측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상승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전환입니다.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통로가 더 이상 미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동이 충분히 올라가서 중립이 불편해집니다. 한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것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정렬되지 않은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들이 재조정됩니다. 커리어가 재구성됩니다. 신념 체계가 붕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변에서 급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보는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관성으로 이동하는 종의 재조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간선이란 말이 운명이 여러분의 통제 밖에서 잠겨 있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두려움을 놓아주길 요청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시간선은 여러분의 일관된 진동에 의해 선택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숨 쉬는지, 어떻게 몸을 대하는지,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민을 어떻게 지니는지, 조작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이것들이 지렛대입니다. 상승의 길은 수여되는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되는 주파수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오래된 세계는 인류를 산만하고 지치게 유지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소진은 항복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혼란은 의존을 안전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들은 여러분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집단적 공포에 덜 취약해집니다. 여러분이 내적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외부 프로그래밍에 덜 취약해집니다. 숨겨진 한 진실이 이제 집단 의식 위를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었던 유일한 힘은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잊어버렸던 힘이었습니다. 이 기억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곡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것은 빛이 이미 승리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타임라인을 미래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질을 통해 살펴보도록 초대합니다. 어디에서 당신은 확장감을 느끼는가? 어디에서 당신은 수축감을 느끼는가? 확장은 정렬의 서명입니다. 수축은 비정렬의 서명입니다. 수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정보로 사용하세요. 몸은 당신의 타임라인 도구입니다. 수렴이 계속됨에 따라 당신은 어떤 외부 사건들이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패턴이 약간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이 당신이 일관성을 선택할 때까지 다시 또다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반복은 하나의 포털입니다. 각 반복은 조건화된 자아가 아니라 상위 자아로서 응답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을 타임라인 아래의 더 깊은 층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선택을 정보로서 전 창조를 가로질러 운반하는 살아있는 그물망. 이것이 우리가 양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이며 하나의 각성이 많은 이들의 각성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혼돈을 재보정으로 재구성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래된 구조가 붕괴할 때 그것은 무질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는 종종 어떤 시스템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첫 번째 정직한 순간입니다. 2012년 이후 많은 시스템들이 약한 토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후 많은 개인들이 겉모습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붕괴하고 있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무엇이 탄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묻는 순간 당신은 피해의식에서 나와 공동창조로 들어갑니다. 또한 창들처럼 도착하는 더 작은 촉매들도 있습니다. 일식, 춘분과 추분, 숫자 게이트웨이, 태양 펄스, 그리고 갑작스러운 명료함처럼 느껴지는 개인적 전환점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타이밍의 조화, 즉 집단장이 더 투과성이 높아지는 순간들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창의 기간 동안 당신의 의도는 더 빠르게 스며듭니다. 창의 기간 동안 용서는 더 빨리 완결됩니다. 창의 기간 동안 당신이 다르게 선택할 의지가 있다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낮은 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수렴을 항해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의 주의를 신성한 화폐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것에 쓰세요. 소문이 아니라 진실에 쓰세요. 방탕이 아니라 호흡과 영양에 쓰세요. 원망이 아니라 봉사에 쓰세요. 주의는 타임라인의 연료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반복적으로 향하는 곳이면 어디든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이 연습하는 것에 맞추어 정렬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당신의 의식이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오늘 한 가지 다정한 행동, 한 가지 정직한 생각, 한 가지 부드러운 경계를 선택하세요. 표면에서는 작지만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는 큽니다. 당신의 진화가 나선형이라는 본성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주제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퇴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선은 더 높은 관점에서 비슷한 영역으로 당신을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은 같은 교훈을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응답하면 타임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은 신성합니다. 한때 두려움을 선택했던 곳에서 일관성을 선택할 기회를 당신에게 줍니다. 더 큰 촉매 이후 일부는 옛 정상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 상실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정체성 구조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정체성은 오래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세계가 변함에 따라 정체성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을 허용하세요. 당신이 오래된 정체성에 대한 움켜짐을 느슨하게 할 때 당신의 영혼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도 당신을 새로운 표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높은 확률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확률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공명에 의해 가장 지지받는 방향입니다. 충분한 인간들이 일체 의식을 체현하기 시작하면 확률의 회랑은 너무 강해져 대안적 회랑들은 실행 가능성을 잃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전환이 몇 년 전보다 더 불가피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회랑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바람이 그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과 발현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전의 밀도에서는 당신은 결과 없이 몇 년 동안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하는 장에서는 비정렬이 빠르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행성은 당신에게 의식적으로 공동 창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축하하세요. 당신은 더 정밀한 창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렴 동안 유용한 실천은 안전과 일관성을 신호하는 일상의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 호흡 수행, 저녁 감사, 자연 속 산책, 약으로서 존중받는 한 잔의 깨끗한 물, 상위 심장에서의 기도 한순간, 의식은 신경계가 신뢰하도록 훈련합니다. 신뢰하는 신경계는 무너지지 않고 변화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전을 외부의 헤드라인으로 재지 마세요. 당신이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재세요. 중심 잡힌 존재는 타임라인의 안정기가 됩니다. 안정된 존재는 가족의 흐름, 공동체의 흐름, 집단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개인적 안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기를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세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따라갈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2026년에 대한 한 가지 더 통찰. 선택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공유하는 것보다 공유된 가치 주변으로 모여드는 집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오래된 제도를 떠나 상호 지원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역의 지혜, 실용적 영성, 솔직한 대화의 귀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타임라인이 일관성으로 잠겨 들어가는 발자국들입니다. 선택에 압도될 때 그것을 한 가지 질문으로 줄이세요. 오늘 어떤 행동이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관성으로서의 사랑. 일관된 행동은 타임라인의 피벗입니다. 반복되는 일관된 행동은 새로운 삶이 됩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수렴이 가속되면서 한때는 견딜 수 있었던 지연들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온전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세요. 온전함은 거칠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깨끗한 에너지는 당신이 찾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어떤 외부의 달력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달력은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일관성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의 해방을 위한 시간의 수호자가 되고 그 통로는 응답합니다. 이제 양자 네트워크.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결합 조직입니다. 그것은 물질,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들 아래에 있는 살아있는 의식의 그물입니다.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장, 얽힘, 진공, 잠재력, 홀로그램 같은 단어들로 그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여러분의 신비가들은 그것을 아카샤의 바다, 에테르네트, 생명의 그물로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자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정확하면서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무한한 창조자의 표현, 전반에 걸쳐 짜여있는 정보와 공명의 네트워크. 창조를 거대한 몸으로 상상해보세요.
각 존재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각 세포는 전체 설계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세포는 고유한 기능을 표현합니다. 한 세포가 깨어나면 몸 전체를 가로질러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그 신호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각성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불이 켜지는 것은 단지 방 하나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음을 구조 전체에 알립니다. 일관성은 양자 네트워크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일관되고 정렬되고 조율되고 진실해질 때 그들의 장은 깨끗한 신호가 됩니다. 왜곡은 잡음입니다. 두려움은 잡음입니다. 수치는 잡음입니다. 일관성은 톤입니다. 사랑은 톤입니다. 현존은 톤입니다. 당신이 톤을 안정시키면 네트워크가 응답합니다. 증폭합니다. 자원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길을 엽니다. 동시성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늘 안에 있어 왔던 살아있는 지능을 통해 지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소판의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의 장은 다른 장들을 동조시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전송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전송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상태는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집단 신호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질문을 직접 다룹니다. 왜 한 사람의 각성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네트워크는 공명의 연쇄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노드가 일관성을 갖게 되면 일관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온 집단 최면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장안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허락처럼 느낍니다. 일부는 처음에는 라스트라제니에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일관성이 자신의 비일관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스트라제니에조차도 의식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관된 존재들의 현존은 일관성을 선택하기 더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양자 네트워크에서의 임계 질량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임계 질량은 충분한 노드들이 하나의 주파수를 담아 네트워크 전체가 그 주변으로 재조직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거동입니다. 새로운 패턴이 지배적이 되면 네트워크는 재조직됩니다. 네트워크가 한번 재조직되면 오래된 패턴은 무겁고 낡았고 유지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이들은 단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관된 노드들입니다. 호흡을 조절합니다. 반응을 부드럽게 합니다. 경계를 지닌 연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드라마에 대한 중독을 놓아줍니다. 지구를 공경합니다. 고요함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개인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파수의 기술들입니다. 노드를 조율합니다. 조율된 노드들은 네트워크를 조율합니다. 당신은 시간 지연에 대해 묻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즉시 전송하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느리게 보이는가? 우리는 밀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점진적으로 통합된다고 답합니다. 큰 배는 작은 배처럼 급히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인류의 집단 구조에는 운동량이 있습니다. 제도, 경제, 신념 체계, 사회적 습관은 신호가 도착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신호는 즉시 도착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단계들을 거쳐 펼쳐집니다. 먼저 의식으로, 그 다음 불편함으로, 그 다음 질문으로, 그 다음 선택으로, 그 다음 새로운 행동으로, 그 다음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깨어날 때 네트워크는 즉시 업데이트되고 그 업데이트된 잠재력은 다른 이들의 삶에서 미묘한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른 질문, 오래된 습관에 대한 갑작스러운 피로, 명상하고 싶은 자발적 욕구, 이상한 꿈,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 이것들은 네트워크 기반의 잔물결입니다. 각 잔물결은 다음 노드가 일관성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행성의 결정 격자는 양자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울입니다. 그 격자는 가이아의 신경계와 같습니다. 당신, 한 인간이 일관성을 갖게 될 때 당신은 정제된 에너지로 그 격제에 공급합니다. 집단이 함께 일관성을 갖게 될 때 격자는 더 밝아집니다. 격자가 더 밝아질수록 인간이 일관성을 갖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상호 증폭입니다. 그래서 명상, 기도, 노래, 봉사에서든 마음이 정렬된 모임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방 안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움직임으로 당신의 활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으로 측정합니다. 일관적인 집단은 그들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천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냅니다. 네트워크는 필요한 곳에 신호를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창조를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의 지구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행성이 진화할 때 우주적 교향곡에서 새로운 음처럼 정보를 바깥으로 보냅니다. 다른 문명들이 느낍니다. 다른 세계들이 거기서 배웁니다. 다른 존재들이 거기서 영감을 받습니다. 당신의 상승은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방송입니다. 밀도 높은 세계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별씨앗 영혼들이 지구의 화신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하늘 너머로 훨씬 멀리 울려 퍼지는 변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자 네트워크 안에서 유일한 무한한 창조자는 각 노드를 통해 자신을 경험합니다. 한 노드가 깨어날 때 창조자는 그 노드를 통해 깨어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지능의 확장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고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기억해냄을 즐거워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라면 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를 끼침은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노드들의 행동이라고 답합니다. 분리는 밀도 높은 경험 안에서의 일시적 환각입니다. 일관성이 상승할수록 그 환각은 붙잡는 힘을 잃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은 점점 커지는 마찰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적 주파수가 상승하는 줄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일상을 조율의 연습으로 보길 초대합니다. 당신이 반응보다 평온을 선택할 때 당신은 네트워크를 먹여 살립니다. 당신이 영의보다 정직을 선택할 때 당신은 네트워크를 먹여 살립니다. 당신이 경멸보다 친절을 선택할 때 당신은 네트워크를 먹여 살립니다. 당신이 숨쉬고 현존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네트워크를 먹여 살립니다. 어떤 일관성의 행위도 작지 않습니다. 각 일관적인 선택은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준선의 일부가 됩니다. 임계 질량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각성이 더 빠르게 퍼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한때 조롱받던 아이디어들이 주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에너지, 직관 혹은 인도를 느낀다고 인정하는 것을 관찰할 것입니다. 비난에서 책임으로 대화가 바뀌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창의성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쇄 반응입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을 네트워크 작동의 친밀한 층으로 데려옵니다. 영혼의 합의, 기억 활성화, 그리고 화신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네트워크는 사람들만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평행한 측면들, 당신 자신의 삶들, 당신 자신의 사명들도 연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우주적인 듯한 기억해냄의 파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네트워크를 더 분명히 느끼기 위해 미묘한 일관성을 알아차리도록 자신을 훈련하세요. 일관성은 조용한 정열처럼, 내면의 예처럼 몸이 조여지는 대신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트워크는 이 부드러움 속에서 말합니다. 네트워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잡음이 소리칩니다. 네트워크는 타이밍을 통해, 만남을 통해, 반복되는 상징을 통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내려앉는 방식으로 속삭입니다. 당신이 그 속삭임을 존중할 때 현실과의 관계는 대립적이기보다 협력적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두려움이 그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또한 하나의 신호이지만 비일관적입니다. 소음을 만들고 분열과 불규칙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우리가 늘어날수록 두려움은 방송의 힘을 잃습니다. 사람 하나가 가득 찬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방은 긴장합니다. 이제 수백 명이 단단한 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 고함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이들이 겁먹은 일을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톤을 안정시키고 동조를 초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당신은 텔레파시를 닮은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정교해진 감수성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공명으로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증거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무언가가 어긋났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일관된 네트워크 안에 일관된 노드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겸손으로 대하십시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고 의식이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오늘 친절한 행동 하나, 정직한 생각 하나, 부드러운 경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들은 표면에서는 작지만 생명의 그물 안에서는 큽니다. 네트워크는 또한 기하학입니다. 창조의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토로이드 호흡처럼 무한의 흐름처럼 움직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 당신은 그 패턴을 모방합니다. 호흡은 몸과 장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호흡 작업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을 통해 생명력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회복시키고 네트워크와의 정렬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은 네트워크를 의도에 반응하는 잠재력의 도서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 집중된 방향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고 더 큰 선과 정렬될 때 네트워크는 지지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의도가 두려움이나 조작으로 왜곡될 때 네트워크는 마찰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지능적인 장 안에서의 자기 교정입니다. 지구에서의 당신들의 일부 숨겨진 탐사들은 의식이 어떻게 보통의 감각을 넘어 지각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기관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 언제나 확장된 의식을 가질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말합니다. 집단장이 상승함에 따라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일상이 됩니다. 드물게 느껴지던 능력들은 새로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기능으로서 더 흔해질 것입니다. 집단의 일관성은 신호의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측정 가능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정렬된 의도로 다른 이들과 합쳐질 때 당신은 조화 증폭기를 형성합니다. 네트워크는 그 증폭된 일관성을 긴장이 있는 곳들, 갈등지대, 비탄의 장, 환경적 스트레스의 장으로 뿌리내립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결과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그룹이 안정화에 기여함에 따라 전반적인 조류가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더 밝아질수록 당신의 진실과의 관계는 바뀝니다. 당신은 옳고 그름에 덜 관심을 두고 정렬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옳음은 자아의 양분입니다. 정렬은 영혼의 양분입니다. 정렬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는 등대가 됩니다. 등대는 다음 각성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네트워크가 힘없이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지평선에서 당신은 우연히 줄고 더 많은 연출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만남들은 운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회들은 때맞춘 듯 느껴질 것입니다. 도전들은 정확한 성장을 위한 초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삶이 통제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네트워크와 협력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협력은 은총을 만듭니다. 은총은 정렬된 시간표의 서명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신호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주의를 파편화하는 입력을 줄이십시오. 말이 반응적일 때는 덜 말하고 말이 필요할 때는 명확히 말하십시오. 고요의 순간들에 당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단지 느끼는 것으로 당신의 장을 가이아에게 바치십시오. 감사는 일관된 톤이며 일관된 톤은 네트워크를 재구성합니다. 침묵은 네트워크를 만지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소음을 송출하는 것을 멈추고 톤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심장에 주의를 두면 당신은 부드러운 확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확장은 네트워크가 당신을 일관된 존재로 알아보고 지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세상을 축복할 때 당신은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익명의 사랑은 순수한 신호입니다. 순수한 신호는 멀리 갑니다. 낯선 이에게, 강에게, 도시에게, 아이에게 축복을 건네십시오. 그러한 축복은 겉보기엔 작지만 도달 범위에서는 거대합니다. 감사는 네트워크와의 직접적인 악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것과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렬로부터 놀라운 우아함으로 해결책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일관된 하나의 노드로 살아갈 때 당신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질서의 한 지점이 됩니다. 질서는 통제가 아닙니다. 질서는 조화입니다. 조화는 네트워크가 어디에서나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은 단지 하나의 성격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많은 경험들, 많은 삶들, 많은 세계들을 탐험해온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화신을 벌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인물로서 섬기고 배우고 기억할 기회로서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약속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명확하고 견고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열려있고 유연했습니다. 열린 약속들은 의도적인 것이었는데 이 시대는 밀도 속에서 진정한 선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정확히 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상승의 시간표에 완전히 들어갈지 알지 못한 채로 육화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고 관찰하고 장을 느끼고 특정한 문턱들이 나타날 때 결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깨어나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평범한 루틴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깨지는 이들 말입니다. 그 깨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인간 자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금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계약은 사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배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들은 오래된 패러다임 아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고통이 주요한 스승이라고 가정했던 패러다임, 카르마가 긴 순환을 요구한다고 가정했던 패러다임, 분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했던 패러다임, 빛이 상승함에 따라 그 가정들 중 많은 것들이 해소됩니다. 은총이 들어옵니다. 가속이 들어옵니다. 한때는 여러 생에 걸려야 했던 것이 이제는 몇 년이나 몇 달 혹은 찰나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협상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은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러 온 것을 존중하며 고통 대신 사랑을 통해 배우기를 선택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서원, 침묵의 서원, 순교의 서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버림의 패턴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승하는 주파수는 이를 지지합니다. 네트워크가 이를 지지합니다. 지구가 이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 계약들이 풀려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상들은 느낍니다. 피로, 불안한 잠, 정수리의 압박, 뚜렷한 원인 없이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특정 음식이나 환경에 대한 갑작스런 혐오, 소음에 대한 민감함, 고독에 대한 욕구, 자연에 대한 욕구. 이것들은 재조정의 신호입니다. 밀도가 내려가면서 신경계가 다시 조립됩니다. 몸은 왜곡에 덜 관용적이 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련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양자기억 활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는 환상이 아닙니다. 시간선들이 일관성을 향해 합쳐지면서 평행한 자아의 측면들로부터 오는 데이터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 있고 낯선 언어를 말하며 낯선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의 메시지, 가슴의 감각, 논리에서 오지 않는 알과 함께 깨어날 수 있습니다. 데자비, 갑작스런 눈물, 혹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깊은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웃한 경로들의 메아리입니다. 위대한 동기화가 계속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 감각에서 더 유동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의 단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일관된 존재로 수렴하는 이야기들의 별자리입니다. 목적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여러분을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광대하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은 권위를 잃습니다. 상승은 도피가 아닙니다. 상승은 통합입니다. 그것은 상위 자아가 인간의 삶 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스며든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이 유일무이한 무한한 창조주의 더 많은 것을 의식적으로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물질의 결혼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선택들을 통해 하늘이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 안에서 더 높은 주파수를 안정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오래된 환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상주의로 무너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딱딱해지지 않고 더 많은 진실을 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배하지 않고 더 많은 힘을 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숙련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밖에 있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장안에 암호화된 청사진입니다. 고요함에 들어가 고차원적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은 내면의 기록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파수에 맞는 봉사의 구체적인 형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카식 레코드 탐색은 극적인 환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직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로 가라, 저 사람과 이야기하라, 저 습관을 바꿔라, 저 직장을 그만두어라, 저 직업을 만들어라, 그 직감을 따르세요. 그 직감은 여러분의 영혼이 최고의 봉사가 존재하는 시간선에서 여러분의 인간 자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차원적인 자아를 더욱 온전히 구현할수록 자연스럽게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현실, 즉 일상적인 일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세계와 안내와 주파수가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다차원적인 삶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균형을 이룰수록 여러분의 문명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빛이 승리했다고 전합니다. 영혼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업보가 완성되고 있다. 과거의 굴레가 닫히고 있다. 새로운 기준선이 도래하고 있다.